한류, 그 시작이 된 국가 중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있다면 일본일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수준이라면 일본의 한류 팬들은 한국의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거의 동시간대에 접하고 있는 수준이죠.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중에서 친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몇몇 업체들은 일찌감치 한국의 아티스트들을 일본에 소개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득을 본 바 있으나 대부분의 메이저 업체의 경우 아시아 시장을 모두 빼앗긴 것은 물론 자국 시장에서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고 있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는데요.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21세기 내에 한류를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일본 내부의 평가가 나와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의 스마트 플래시는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제4차 붐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퀄리티 높은 작품 양산을 해내는 한국을 탐구해본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2000년대 이후 한국 드라마 업계 사상 최대의 변화는 뭐니뭐니 해도 2006년 개국한 TVN이라는 기사는 2011년부터 CJ ENM이 인수한 OCN 등에서 드라마 제작을 개시하고 같은 해 종편 채널 등에서 개국이 시작되면서 기존 KBS, SBS, MBC 등의 지상파 채널들이 독점하던 시대가 종식된 것이 주요했으며 2010년대에 화제가 된 드라마들은 거의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채널들의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JTBC와 TVN, OCN이 태풍의 눈이었다면서 같은 시기 지상파 드라마들이 선두를 빼앗겼고 의욕적 프로그램들은 모두 이 3사에서 발생했다고 봐도 좋다 설명했는데요. 채널의 다양성을 통해 기회가 확대되어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난 것이 주요했으며 이어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는 미국 드라마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일본이 겪어온 제1차부터 현재 제4차에 이르는 한류 붐을 설명하는데요. 겨울 연가를 통한 일본의 제1차 한류 붐 때에는 한국의 배우가 화제의 중심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2차 한류 붐은 시나리오와 발상, 시놉시스, 줄거리에 충실했으며 2016년부터 시작된 제3차 붐에 이르러서는 K-팝의 인기에 더해 앞서 언급한 케이블 채널 드라마들의 약진까지 합쳐졌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제4차 한류 붐은 바로 제3차 한류 이후의 성숙에 의한 일명 한국 드라마의 르네상스이자 황금기로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수작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현재 한국 드라마가 최고라면서 일본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세계의 영상업계에서 TV 드라마를 한정해서 이야기해보면 최고봉은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필자는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 일본이 TV 드라마와 영화 분야에서 21세기 안에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일본 내의 한류 제4차 붐이 가능했던 이유로 시청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먼저 꼽는 기사는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인하여 좋든 싫든 간에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 한국 드라마가 강렬하게 어필이 되면서 전 세계 2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넷플릭스의 프로그램이 된 한국 드라마는 190개국에서 시청 가능한 최강의 영상 소프트웨어라는 지위를 거머쥐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사가 꼽는 제4차 한류붐의 이유는 바로 드라마의 주제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지상파 채널들의 가족 드라마 중심의 일일극이나 주말 드라마들이 다양한 케이블 채널들의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들 및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은 도전적 시도로 차별성이 발생한 변화가 주요했다는 것인데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상파의 전통 드라마 형식에 갇혀 있었으나 공격적인 시도를 펼쳐 변화를 주어 성공했지만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에 한국을 절대 추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하여 한국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보다 한참 앞서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고 되풀이하지만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은 앞으로도 무리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붐이 아니라 이미 정착했다. 이유는 한국 드라마의 레벨이 오른 것과 일본 드라마의 질이 떨어진 것 때문이다. 붐이 아닌데 완전히 문화로 정착하고 있는데 정착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거 아닌가? 제 100차까지는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이 퀄리티가 높은 건가? 단순히 일본이 너무 심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요즘 TV가 정말 재미없어졌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불평을 말하고 싶지만 드라마에 관해서는 다르다. 일본의 드라마는 전혀 재미없고 시끄럽다.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는 각본 수준이 아이와 어른의 차이만큼 있다. 한국 드라마는 배우의 표정이나 표현력 때문에 드라마에 빨려 들어간다. 반면 일본은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조차 원 패턴 스토리로 변화가 부족한 내용뿐이다. 일본의 드라마는 배우에게 돈을 쓰지만 전체 제작비는 억제시켜 원작, 각본, 세트, 로케이션의 비용에는 돈을 쓰지 않고 또 광고주의 눈치를 봐서 모험심이 없고 지루하다.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산지 20년이다만 확실히 일본 드라마는 거의 보고 있지 않다. 어제와 오늘 잠 한숨 자지 않고 아직 보지 못한 지옥 후반부를 본다. 그 기세로 오징어 게임까지 정주행하는 중이고 지금 최종화 보는데 할아버지나 탈북해온 여자, 짜증나는 아줌마 캐릭터가 있어 재미있고 후반부에 유리구슬 게임 룰 설명을 듣고 나서부터 마음이 힘들었는데 역시 감정을 잘 흔드는 한국 드라마라는 생각이 든다. 이 댓글 다 쓰고 나면 오징어 게임 최종화를 볼 거야. 정부가 국책으로 엔터 사업에 아무리 지원을 해도 근본적인 부분을 재검토하지 못하면 돈은 시궁창에 버리는 것이지만 한국은 확실히 질 향상을 높여 효과를 내고 있구나. 드라마도 영화도 반도체 스마트폰의 경제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져버렸어. 일본의 존재감은 점점 저하되고 더 이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 일본 TV 프로그램은 퀴즈나 연예인들 잡담 등 정말 재미없는 것들 뿐 나도 드디어 한류 드라마에 홀려버렸다.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한국 화장품, 한국 요리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나라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봤다. 근데 5명 정도가 BTS에 빠져서 한국이나 한국어에 흥미를 가졌고 한국 영화를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시작이 BTS라고 해서 조금 놀랐다. 한국 드라마는 아이돌이라 해도 연기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역들의 연기도 좋다. 겨울연가는 보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한국 드라마의 백미는 점점 레벨업한 것 같다. 유치하고 저렴한 학예회나 꽁트 수준인 일본 드라마들보다 훨씬 재미있다. 일본 드라마의 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뿐인가? 쿨제팬이라는 원래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색하고 웃기지도 않는 것을 국내 어필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라는 등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호평과 일본의 처참한 제작 수준을 비난하는 대부분의 반응에 더해 한국은 나라가 돈을 뿌리니까 붐은 존재하지 않는다. 넷플릭스 가입 안 하면 존재도 모른다 라는 고전적인 혐한식 반응과 국책 드립 반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한류 팬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극찬하는 것도 기분 좋지만 오히려 혐한 세력들이 열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한류가 얼마나 굉장하면 저렇게 과한 반응을 할까 싶은 것이 입안에 깨소금을 털어넣은 느낌인데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는 진화하지 못한 것을 넘어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퇴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격차가 존재하죠.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격차는 많은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비단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기사의 내용처럼 21세기 안에 일본이 한국과 경쟁을 할 수준으로 올라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발전을 모색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와 혐한 세력들이 일치단결하여 한국 까내기를 시전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혁신도 변화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갈라파고스화된 그들의 고질적인 사고방식은 변화를 극도로 거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